자, 저는 2014년 말에 취업을 했고,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글로벌 대기업 다녔었고요. 예, 공장에서 품질 연구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5년 차에 대리를 달고 영업 사무직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이 드라마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드라마도 영업 부장님이 안전관리 팀장으로 갔죠. 예, 저는 반대로 공장 생활을 하다가 기술 영업팀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내 방이 하나 있고, 여기 방에 어떤 부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장님의 직책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팀장이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 유승용이 영업부장에서 안전관리 팀장으로 가잖아요. 자천당해가지고. 그래서 안전관리 팀장이 계셨는데 항상 담배 하루에 거의 30개. 예, 그다음에 막걸리, 알밤 막걸리 하루에 3병. 예.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부장님이시구나 하고 뭐 잘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서 좌천당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제가 오기 전에. 원래 인사팀장으로서 제일 잘 나갔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인사팀장이 상무님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맞죠? 인사팀장이 백상무한테 왜 그러실까 이러잖아요. 뭐 자기가 더 위인 것처럼. 백상무님이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팀장이 엄청 레벨이 높았는데 요게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 인사팀장님이 좌천을 당해서 내려왔다, 공장에. 저랑 같이 살았다. 근데 저는요 이때 14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나요? 이때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고 그 마음속에 내가 회사 가면 내가 진짜 대가리 잡겠다, 내 진짜로 열심히 해서 임원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입사했잖아요. 근데 이때 충격이었던 거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CEO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좌천을 당해서 이 좁은 방 안에서 담배 30개, 알밤 막걸리 3병,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때 한번 첫 번째 충격이 왔었죠. 사원 때.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해야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쁨을 받아서 이제 기술 영업직으로 5년차 대리를 달고 갑니다. 자, 대리를 달고 가는데, 예, 이때 저희 영업 1팀이었습니다. 똑같죠, 드라마랑. 자, 영업 1팀이었는데요. 자리가 9자리입니다. 팀원이 9명.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렇게 칸막이가 있고요. 여기 자리 하나, 자리 이렇게 3개, 요렇게 자리 3개, 그 다음에 살짝 띄우고 자리 이렇게 3개. 총 9명이 이렇게 붙어서 좁은 공간에 일을 합니다. 자, 양재션 자리는 어디냐? 양재션 자리는 어디냐? 요 중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자리에 부장님 1, 요 자리에 부장님 2, 요 자리에 부장님 3, 여기 부장님 4, 부장님 5, 부장님 6, 부장님 7, 부장님 8.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장 마방진이다. 부장 마방진의 형태로 저의 대리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방진에 갇힌 저의 대리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설명해야 될까?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회사 생활을 했는지. 물론 부장님들이 저를 괴롭힌 건 아니고요. 전 이때 어떤 모습들을 봤냐, 공장에서는 아예 좌천된 부장님들을 봤죠. 근데 본사에서는 좌천을 당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 해고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힘겹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부장님 8명을 저는 매일 에브리데이 보면서 회사 생활을 무려 6년을 하다가 그만뒀죠. 실제 육아휴직 때문에 5년간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1500일을 이 부장 마방진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B2B 회사는요, 신입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연차가 좀 쌓이신 분이 그쪽 구매팀장이나 연구소장을 만나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하면서 계속 어떤 이 물량 운송되는 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경쟁사 대비. 그래서 이제 근데 저를 왜 뽑았냐? 사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운다고 저를 뽑은 거예요. 근데 부장님들이 처음 저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 주세요. 젊은 양대리가 왔을 때 부장님은 좋아했다 안 했다? 원래 TO가 없었는데 저라는 TO를 새로 넣어가지고 중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장님도 어떻게 느꼈을까요?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왔으니 이 중에 한 명은 좌천이 되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견제를 했어요, 부장님들이.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저를 때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부장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렇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무가 되면 다르냐? 상무가 되면 이 부장님들보다 윗 계급으로서 뭔가 좀 연봉도 많고 조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상무님 위에 누가 있죠? 우리 한국지사 CEO가 있죠. 맨날 발을 동동 구르시고 이 CEO가 밑으로 영업 사무실로 올지, 예, 언제 부를지, 언제 술 먹으러 가자고 할지 항상 대기. 그리고 맨날 혼나. 그리고 약간 내려와서 우리 앞에서 혼내, 상무님을. 영업 본부장인데 우리 앞에서 혼내. 상무님도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회사 생활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회사도 비슷한가요? 저는 젊은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이 생활이 너무 질리고, 제가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정말, 이 부장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IMF도 겪으시고 동기들 잘릴 때 남아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거 글로벌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절대 제가 뭐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도 팀장은 한 명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이사 상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새로운 젊은 뉴비들을 막 올려보내면서 CEO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다른 회사도 그런가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희는 4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부장을 달고 이제 정치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웃긴 거는 이제 회사가 그 미국에서 손절 친다라는 소문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결국엔 사조가 가져갔죠. 그러면 새로운 회사로 국내에서 넘어가면 이 부장님도 과연 다 목숨줄이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60, 70%는 해고가 돼야 될 겁니다. 수순을 밟아서 정리해고가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제가 뭔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희망을 봤을까요? 저는 희망을 못 봤습니다. 있어봤자 좌천되거나 정리해고되거나 매일매일 맞죠? 혼란 속에 살아야 되고 여기서 이겨서 상무님 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직장인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뭐 50대 60대가 돼서 내가 만약에 해고가 돼서 나간다면 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현장 갔다가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한 3시간씩 돌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기는 좀 많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와이프랑 저랑 평생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가 수술한 날 저는 클레임 터져가지고 영업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갔어요. 아기가 머리 수술한 날요. 그때 확실하게 다짐을 했죠. 자동현금으로 월 500 이상을 만들고 난 퇴사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철산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월세 3억에 살고 있었는데요. 퇴사를 1년 만에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세금을 빼고 하안동이라는 다운그레이드 동네로 가서 투룸에서 월세 60만 원짜리에서 저희 세 가족이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긴 게 아기가 생기면서 더 좁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20년, 21년에 이때 저는 잠을 거의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일도 해야 되니까 회사 가서. 이때 잠 3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도전합니다. 이제 3억이 준비가 됐죠. 제 또래에 비해서 많죠. 현금 3억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엄청 가난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인생이 힘들었고 이 3억으로 뭔가 만들어냈어야 됐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 2억 정도는 그때 당시 미국 주식이 거의 저점이라 생각해서 배당주를 넣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한 2억을 엑스모빌이나 고배당주에 넣어서 배당 수익률이 한 5%였기 때문에 5에서 6%라서 한 달에 거의 100억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배당 수익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와이프와 저가 해외 구매 대행을 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 해가지고 짭배이 팔다가 걸려가지고 뭐 폐업당하고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경매 18년부터 경매 공부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학력도 이해가 안 가고 20년에 또 들었다니까요. 3번째 강의를요. 야, 여러분 원래 권리분석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거 양구 언태 보신 분들은 엄청 쉽게 권리 분석이 되죠, 경매. 자, 그런데 이때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바보입니다, 저도. 예, 이해를 못해가지고 20년에 경매 강의를 또 듣고 그 다음에 무인 아이스크림, 당산에서 저 무인 아이스크림 했었습니다. 예, 폐업했는데요. 요것도 시작하고 예, 이거 하고 또 뭐 됐냐 파티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사무실 파티룸에서 사람들 10명씩 모아가지고 경매 기초 같은 거 알려줘서 회비 한 1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현금으로 500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낙찰을 받기 시작하고 월세도 20, 30, 60, 80 오피스텔을 계속 낙찰받으면서 월세도 100몇십만 원을 세팅했어. 요걸 하면서 월 현금을 얼마 만드는 줄 아세요? 550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550을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동 현금 흐름입니까? 아니죠. 자동 현금 흐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 4개 그 다음에 아파트 월세 해서 한 140만 원 정도? 월세만 자동으로 세팅이 됐고 400만 원 정도는 다 통해서 했던 건데 이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인 사업이 과연 무인일까요? 여러분 파티룸이 과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이라고 그렇기에는 그렇지만 무인 사업도 여러 개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지식 창업도 해보고 경매로 월세 세팅도 하면서 이거를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때 큰 깨달음이 옵니다. 21년 초반에 큰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10시간을 일했는데요. 막상 집에 와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보면 저는 하루에 12시간 일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띄어져 있던 것까지. 팀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보고하지? 와이프랑 이걸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것까지 하면 14시간까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체라는 건 사실은 무인이라서 내가 많은 노동을 넣진 않았는데요. 무인 편의점을 했었고 파티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초 강의를 했었죠. 예,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 거였다. 예, 이 사업체를 돌리면서 한 400 정도 월에 이게 3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부동산으로 월세를 20, 30씩 한 4, 5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150이
자동 현금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 사업체는 노동력이 크진 않다. 하지만 들어간다. 짜잘짜잘하게 귀찮게. 그런데 여러분 월세 세팅을 해놓으면요. 그때부터 노동력은 안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월세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월세 계속 들어와요. 자, 그리고 투자금은 어떨까요? 직장은 투자금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투자금 내고 들어가나요? 회사에?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3개 하면서 강의 사업은 돈이 안 들었고 무인 편의점이랑 파티룸 하면서 한 4,500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4,500 넣어서 400만 원. 이걸 이제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거의 1년간 100% 그 수익이 나옵니다. 100% 수익. 이것도 괜찮죠. 대신 노동은 회사보다 적게 들어가지고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잡아먹는다라는 점. 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은 어때요? 내 노동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딱 월세 세팅 해놓죠? 그럼 매달 월세 들어옵니다. 150만 원씩. 매달.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자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경매 투자하면서 첫 오피스텔 투자가 얼마 들었게요? 400만 원 들었거든요. 투자금이. 경매로. 월에 얼마씩 남는지 아십니까? 30씩 남습니다. 투자 수익률이요? 90%. 여러분 여기서 큰 걸 느끼셔야 돼요. 자영업 혹은 사업체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투자금 대비 100% 수익이 나온다. 내가 1억이란 이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갔으면 1년에 1억을 벌어낸다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월세를 세팅해서 자동 현금이 들어오는데 90% 수익률이 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가만 있는데 매달 90% 수익률, 현금 흐름 월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때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회사에서 여러분 제가 월급 400도 아니었어요. 이런 복지가 많아가지고 다 때려 넣어서 400인 거지. 내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일하는데 월 400인데 왜 경매로 낙찰 받아갖고 일반 아무 문제 없는 오피스 나도 400만 원 넣는데 왜 30씩 들어오지? 이거를 내가 10개 하면 4천만 원만 있으면 월 300이 세팅이 되네. 내가 5천만 원이 넘게 투자금을 넣으면 월급이 나오네. 내가 5천만 원이란 돈만 있으면 회사 월급이 매달 들어오네. 충격. 여러분들 충격 아니세요? 아닌가요? 저한테 충격이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이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직장인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안정적이다. 여러분 사업체는 어때요? 안정성이? 이게 어떤 사업체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든 뭐든 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삐끗하거나 트렌드를 못 따라가거나 뭔가 홍보가 안 되면 이거 진짜 불안정해요. 자,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요? 이거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중간 정도로 볼게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결론은 웃기죠. 왜냐면 안정적이고 내 투자금도 안 들어가고 내가 시간만 좀 쓰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대출도 잘해주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 법인카드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커피 믹스도 먹고 한 번씩 회식도 시켜주고 건강검진 100만 원짜리도 매년 해주잖아요. 전 직장도 좋아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 수 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애기 의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애기 옷도 받을 수 있고 맞죠? 직장도 좋아요. 자, 그러나 저는 이 직장을 왜 버렸는지 아십니까? 직장도 나쁘지 않다는 건 나중에 한 거예요.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서 나름의 장점이라고 믿었던 직장의 안정성이 실제 요즘 세상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전 직장 생활이.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되고 요새 40대도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AI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업사원이 하는 일들을 상당수 프로그램으로서 많이 해결하려는 미국 또 유한 회사니까 주주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직장이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매우 퀄리티가 낮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생각은 뭐였냐면 유일하게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좋은 대기업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나중에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나중에 이 회사에서 임원이 돼서 내가 이 회사의 가족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기술을 익혀서 정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거의 임원급으로 가든지 요런 어떤 이 직장에서의 미래성, 미래 가치를 가져가면서 지금 이 현금 흐름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때 당시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엄청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이 업을 가지고 평생 재밌게 뭔가 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뻔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이 직장이란 건 저의 판단 구조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퀄리티였어. 노동력도 많이 들어. 안정성도 없어. 미래성도 나란 사람은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 투자금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나 투자금 만들어내면 되지.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투자금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률로 현금을 만들고 이 현금으로 월세 세팅을 해서 시간의 자유를 확보해 나간다. 무조건 저는 정답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결론은 뭐였다고요?
직장에 쏟아부을 노동력을 사업체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시드를 만든다. 시드를 만들면서 뭘로 넘어간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일반 매매로 이제 월세 세팅을 하면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체로 시드를 계속 펌핑 시켜야 돼요. 힘들어도 노동을 넣으면서 잠 못 자고 투자금을 펌핑 시켜서 월세 세팅을 500, 1000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일반 매매입니다. 3억짜리 상가 월세 얼마 나올까요? 1층 상가 월세 100만 원입니다. 월세 100이면 1년에 1200, 4% 수익률. 이 숫자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라면 내가 투자금이 10억이 돼야지 월 500이 나온다. 양재이션이 첫 500을 만들었을 때 10억을 만들었을까요? 저 3억 있었다니까요. 이때 제가 어떤 기술을 배웠다고요? 경매를 배웠습니다. 자, 경매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반 매매는 대출이 60에서 70이 나오는데요. 경매는요, 90까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이빠이 받고요. 내가 한 1, 20% 싸게 받고요. 이래 되면 월세 수익률이 웃긴 게 5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국 22년부터 월세 세팅에 몰입을 하거든요. 제가 1년 만에 월세 500을 세팅했는데 투자가 얼마 들었을까요? 분명 아까 우리 일반 매매 수익률로는 10억 들었죠. 양재이션 500 세팅한 얼마 들었다? 1억 들었습니다. 22년에 세팅했습니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 만들고 와이프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와이프랑 저랑 애기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에서 저희 애기가 안녕 하면 저희도 둘이서 안녕, 호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가서 물건 찾고, 그 다음에 임장 가고. 여러분들 월 500 세팅하고 싶나요? 최소 40% 수익률이려면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금 현재 1억 5천 되나요? 투자금 1억 5천 되나요? 보통 사람들의 시드는요, 2천만 원에서 7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드가 많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다들 돈 있는 척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천에서 7천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 500을 세팅하려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드를 늘린다. 어떻게? 사업을 통해서. 두 번째, 부동산 공부를 한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공부를 한다.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 공부를 한다. 이 두 가지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시드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을 하시면 되고, 내가 사업 능력이 없어. 경매는 저처럼 월세를 세팅하는 것도 최고지만 빠르게 시드를 불리는 것도 최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월세 세팅할 준비는 천천히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시드를 사업을 통해서 불려야 돼요. 이걸 경매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어. 즉 경매로 매매업을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업입니다. 단기 매매업. 이 단기라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단기 매매업을 통해서 사업 소득을 극대화시키고, 이 사업 소득으로 임대업 경매를 통해서 월세를 세팅하자. 이게 앞으로 저도 이걸 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퇴사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자영업에서 부동산 투자를 넘어오고 싶으시다면 결국 이 두 가지 사이클입니다. 다시 단기 매매업으로 시드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이 시드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 시드로 뭘 하라? 또 경매로 월세 세팅을 해라. 이거를 1년에 200에서 300만 원 세팅을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 200, 300 세팅 하잖아요. 아니면 500, 600, 700, 1000 세팅 쭉 간다니까요. 안 믿기죠, 제 말. 제 주변은 전부 월세 2천, 3천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월세 세팅이 어려웠겠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실력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업으로 월 500은 세팅을 해야 퇴사할 수 있거든요. 먹고 산단 말이에요. 생활비는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시드가 적다면 먼저 이 경매라는 걸로 단기 매매업으로 우선 경매 사이클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경매 능력이 커졌을 때 임대업으로 또 월세 세팅이 들어간다. 요 사이클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고, 저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계속 저의 현금 흐름과 자산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는 꼭 퇴사가 목표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현금 흐름이 또 따로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매매업으로 시드를 좀 많이 불려보겠다. 이런 방향도 괜찮고요. 이 경매 초단타 꽤 매력적이구나 생각이 들면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 유튜브에 미친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1000뛰기, 2000뛰기라도 한번 돌려보고 싶다. 안전하고 빠르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30일 챌린지입니다. 제가 매일 과제를 내드리는데 제 유튜브에 정말 실전을 하는 강의 내용만 제가 딱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영상 길이는 하루에 한 30에서 40분 정도의 길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필사로 정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과제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강제성을 넣는 게 이 챌린지의 중요한 점인데, 첫 번째는요,
단톡방을 만들어 드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디파짓을 10만 원을 거는 거예요. 90% 이상 이행을 하신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탑3에게는 제가 1대1 과외를 해드립니다. 11월 15일부터 30일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매 왕초 분들이고, 참여 비용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성비가 넘칩니다.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에 여러분들이 실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솔직히 저는 안 하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이제 찐맛인데요. 제가 거의 6시간짜리 라이브를 해드릴 거예요. 질문 게시판에 있는 답변 한 3시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모든 궁금증 해소하시고 남은 3시간 동안은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정말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저만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노하우 특강이고요. 옵션은 2달 전국 무료 이용권인데요. 이게 2달에 24만 원 상당인데요. 참가 비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강의를 들어도 내가 듣기만 하면요, 실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25만 원이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유료급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구조를 짜고 스스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 여러분 첫 경매 도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저는 손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애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신청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You can do it. Nice.